네, 지금부터 3주차 2차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픽처 시오리의 핵심 문장을 명제를 봤습니다. 자, 참인 생각들의 총합은 이 세 개의 그림이다. 이것이 세계관이 되고 또 나중에 이것이 과학이 된다고 했어요. 참인 명제들의 총합은 과학이다. 이렇게 정의를 비트겐슈타인이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들은 말입니다. 과학을, 학문을 거창하게 생각해서 학자들의 전유물처럼 혹은 과학자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인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세상을 보고 관찰하고 그것을 기술하고 기타 등등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인 이상 필연적으로 우리는 과학자다, 학자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이제 명제를 이야기했으니까 명제가 도대체 명제와 언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제가 내리는 명제는 뭐냐 하면은 세상을 묘사하는 평서문과 감탄문이 핵심이다. 지금 여기 평서문 1과 평서문 2 두 종류로 있는데 이것도 제가 평서문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외에도 있죠. 가령 절규, 외침 등. 절규, 외침 등은 뭐 언어의 변두리에 있는 거죠. 완전한 문장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절규, 외침 등은 뭐 지엽적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명령문, 의문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명령문, 의문문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이 평서문만큼 중요하진 않다. 왜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명령문,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Did Pauline give Tom a digital watch for his birthday? 이런 의문문을 I wonder whether Pauline gave Tom a digital watch for his birthday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평서문이고 이것은 의문문이죠. 그리고 또 명령문도 평서문으로 바꿀 수 있어요. Give Tom a digital watch for his birthday. 이거를 I ask you to give Tom a digital watch for his birthday.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 이렇게 많지만 사실은 절규, 외침 등은 완전한 문장이 아니고 명령문, 의문문을 지엽적으로 보고 이제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도 지금 하는 과업에서는 이 평서문 2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엄청 중요합니다. 법조동사를 다룰 때. 그러나 당분간 이것들은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어요. 아까 평서문 2라는 게 뭐였냐. 이것은 비사실, 사실이 아닌 걸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이것들은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사실과 비사실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것은 영어의 경우는 너무 쉽고 분명하게 정의가 돼요. 영어의 경우는. 우리말은 뭐뭐인 것 같다, 뭐 이런 것으로서 정의를 또 내릴 수 있는데, 일단 영어 중심으로 하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비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은 뭐냐? 문장 중에서. 비사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이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 될 가능성, 사실이 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수가 있고 두 번째, 지금 사실이 아닌데 이게 사실이 될 필요성, 의무의 세계, 가능성 추측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표현할 때 동원되는 것이 8개 또는 9개 법조동사가 쓰인 문장들. 즉, must부터 could까지. 이것들이 말에 대한, 이것들을 법조동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 어려운 단어입니다. 법조동사.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조동사라고 합니다. 조동사, 크게 조동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조동사가 있고 법조동사가 있습니다. 일반 조동사는 뭐냐? 비동사. 그 다음에 완료형에 쓰이는 have 동사. 완료형, have pp. 완료형에 쓰이는 have 동사. 그 다음에
의문문과 부정문에 쓰이는 두 동사, 이것을 일반 조동사라고 하고, 이 8개 내지 9개를 법조동사라고 합니다. 법이 붙는 건 뭐냐? 문법에서 법, 명령법, 가정법, 법이 붙는 건 뭐냐? 그 문장에 대한, 법은 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표현한다. 화자의 태도. 이 문장에 대해서 내가, 물론 태도 중에 하나가 평서문은, 명제는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다, 이런 태도를 지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비사실을, 법조동사를 쓰면은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이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어, 또는 사실이 될 필요성이 있어. 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 것을, 네, 여기 보세요. shall을 갈로 속에 넣은 것은 법조동사에서 shall이 사라져가는 법조동사다 해서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는데, 그래서 괄호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shall을 포함하면 9개, shall을 빼면 8개. 아시겠죠? 이 법조동사. 여기에 나온 예문 이 6개. 지금 법조동사에서 잠깐만 힌트를 드리면은, 지금 있잖아요. shall의 과거형이 should다, may의 과거형이 might다, can의 과거형이 could다, 이렇게 막 법조동사 부분에서 하는 건 거의 90% 엉터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90%는 이것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입니다. 90%는. 그러나 한 10% 정도 과거형으로 움직일 때도 있어요. 그럼 그런 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것은 법조동사와 시제를 공부한 다음에 시제와 법조동사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할 때 제가 명료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기 들고 있는 이 책은 1984년 가을에 서울대 영문학과에서 발표하고 완성했고, 그 85년에 제가 석사를, 이걸 제출하고 석사 논문을 봤는데, 이때 제가 이 법조동사 이것들의 의미를 연구를 통해서 139쪽에 112쪽 되는 이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제가 83년, 84년 석사 2년 동안 이거를 많이 공부해서 이 석사 논문을 쓰고, 그리고 또 그 이후 85년부터 지금까지 40년 이상을 법조동사가 나오는 문장 등등을 보면 항상 자동으로 관찰하게 되죠. 데이터를 분석하고 관찰하고 했는 것들의 결과물이 이겁니다. 제 석사 논문에도 이것이 요 패러다임, 요 두 개의 축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John must be a thief는, John은 도둑임에 틀림없어, 이 말은 John is a thief는 아닙니다. John is a thief는 100% 도둑이라, 도둑으로 정의하죠. 그러나 John must be a thief는 아니다 이거야. 그다음에 John lived for soul 하면은 John lives for soul, John left for soul 하면은 soul로 떠났다 혹은 떠난다, 사실로 표현하는 건데, must를 붙이면은 John이 soul로 떠나야만 해, 의무감을 나타내지만 John이 떠난 건 아니죠. 그렇다. 그래서 이런 비사실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다. 이것이 뭐냐? 이 평서문 2라는 겁니다. 평서문 2. 평서문 2. 평서문 2. 아시겠죠? 그럼 이 평서문 2는 어디 갔어? 나중에 법조동사 혹은 명사구 다음에, 관사와 명사구 다음에 우리가 법조동사 이런 거 할 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시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다 재등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접어두고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실을 나타내는 걸 명제라고 했죠. 명제, 문장을. 그러면 My office is in the next building. 자, 여기 사무실이 다음 옆 건물에 있다. 이런 것은 사실이죠. 옆 건물에 있다. 그러나
너는 훌륭하다. 나는 키가 크다.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How good a boy he is. 이런 문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클로바를 붙여놨어요, 제가. 이 클로바를 붙인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세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명제를 배울 때 객관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가 증명되는 것을 명제라고 정의했어요. 좁게. 그렇죠? 그래서 훌륭하다, 키가 크다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런 거는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여기서는 저는 뭐냐 하면은 개인의 생각,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고 위트겐슈타인도 이 논리 철학 논거를 쓸 때 바로 그런 개인의 생각을 중시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클로바로 된 것들을 다 묶어서 명제로 간주하겠습니다. 1 플러스 2를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들, 즉 진위 판정이 가능한 것이니까 결국 명제죠. 이 전체 범위를 명제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꽃을 보고 내가 What a beautiful flower it is 하면 내가 적어도 이건 아름답다고 믿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명제가 취급이 가능하다. 너는 훌륭하다 하면은 내 생각에 네가 훌륭하다. 내가 봤을 땐 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명제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 및 논리학에서 명제를 객관적으로 진위 판정이 가능한 형성문으로 보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 혹은 수학적인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각 개인이 지닌 세상에 대한 사고와 언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명제의 범위를 넓게 잡고자 한다. 즉 명제를 객관적으로라는 조건을 지우고, 아시겠어요? 객관적으로라는 걸 지우면 어떻게 돼?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되겠죠. 조건을 지우고 단순하게 진위 판정이 가능한 문장으로 정의하여 위 앞쪽어 1BC와 2어 감탄문도 명제로 간주하기로 한다. 즉 1BC와 1BC는 이거죠. 너는 훌륭하다, 누구는 키가 크다 이런 문장. 그 다음에 감탄문 이런 것들도 클로바로 표시된 거, 이 모든 것들을 명제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견해는 AB 두 사람이 1BC와 2어 감탄문에 대해 내리는 진위 판정이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령 A는 죄송합니다. A는 1BC와 2의 감탄문에 대해서 참이라고 믿지만 B는 거짓이라고 믿는다고 가정해보자. A와 B 두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며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그림 혹은 세계관이 서로 다를 뿐이다. 이렇게 명제의 범위를 넓게 잡아 각자가 지닌 세계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이 책은 인정하고 있다. 첫날 뭐라고 했어요? 세상은 사실들의 집합이다, 총합이라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죠? 이 사실들은 각자가 가진 사실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구에 사람 수만큼 세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각 인류 70억 인구는 70억이라고 한다면 각자가 하나의 세계관, 인생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각자를 우리가 소우주라고 부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인정한다. 그리고 또 당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이 라민띠리하고 내하고 미얀마에서 온 이 학생하고 내하고 세계관, 인생관이 같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당연하잖아. 그렇다. 자, 이제 평서문의 두 종류를 보면은 비사실을 나타내는 문장, 비사실적 사고. 이것은 법조동사가 쓰인 문장인데 비사실을 나타내는 문장. 아까 9개, 8개 봤죠? 이것을 표현하는 것을 제가 비사실적 사고라고 합니다. 비사실적 사고. 비사실적 사고에는 거짓말도 있지만, 거짓말은 뭐 나쁜 거니까 빼고, 일단, 창의, 상상, 공상.
창의력, 상상, 공상이 모두 다 비사실적 사고의 영역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북대 인문대에서 상상과 치유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상상 파트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파트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이 상상이 뭔지 상상의 데피니션을 제대로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신문에 글을 쓰겠다. 그래서 경북대 신문에 이거 쓴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창의, 상상, 그리고 공상 이건데 이게 지금 안 갈 걸? 갈 수 있나요? 다운받았습니다. 따로 주신 그거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고 그거는 요거고 나중에 네. 지금 요건 내가 할게.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요 사이트로 여러분 가시면은 카프렌 잘했어요. 아까 그걸 누르면 경북대 신문에 몇 월 며칠이고 보자. 2017년 4월 3일자 창의, 상상, 그리고 공상이라는 글을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과학학위에 대한 이 개정정보판의 생각이 아니고 초판 2015년도 버전의 바탕을 두고 쓰고 있지만 그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제가 학교 신문에 발표하게 되었고 이제 돌아가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 즉 법조동사가 안 쓰인 문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이 나타내는 세상을 사실적 사고의 세상이다. 비사실적 사고의 세상과 달리 이거를 명제라고 하고 이것은 나중에 나아가면 과학이 됩니다. 과학, 자연과학.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하면은 저는 말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듯이 평서문을 두 이분법으로 쫙 나눴어요. 어떻게? 법조동사가 쓰이면은 비사실적 사고, 법조동사가 없는 평서문은 사실적 사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고의 출발이 어디냐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84년, 85년 제 첫 번째 석사 논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과 언어와 사고 등등을 보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는 평서문을 이 두 종류로 나누는 것,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어떤 문법학자도 언어학자도 이렇게 나누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눌 필요가 강력하게 있다.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사실적 사고가 어쩌고 하니까 이래서 내가 경북대 신문 과학 그리고 과학학이라는 글을 2011년 11월 5일 날 썼어요. 요거 한번 키워보실래? 이겁니다. 과학 그리고 과학학이 이게 2011년도에 쓴 그러니까 12년 11 다 돼가죠. 12년 전인데 이때 내 머리도 덜 빠지고 좀 더 젊죠. 제가 이거 솔직히 2010년에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찍은 건데 과학 그리고 과학학이 인문대 영문과 교수가 신문에 실론에 과학 그리고 과학학이 이렇게 쓰니까 자연과학도 공학도들이 깜짝 놀라겠죠. 인문과학에서 무슨 과학이 있냐? 인문학에서 무슨 과학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었겠지만 천만에 인문학은 엄밀히 말해서 과학이다. 그리고 과학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요것도 넘기세요. 요거는 어떠냐면은 요거와 오늘 저 PPT 강연 PPT를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블로그에서 보시면 되고
PPT 자료는 자료로 통해서 보시면 되고, 찬이 상상 그리고 공상은 요걸 클릭해서 요걸 다운받은 다음에 요걸 클릭하면은 경북대 신문 2017년도 경북대 신문 기사로 갑니다. 그걸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보는 눈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언어를 보는 눈, 언어를 인간이 언어를 보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참이라고 믿고 말하느냐, 참이 아닌데도 참이 될 가능성과 필요성 때문에 말하느냐, 이것은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고 차이가 있다. 홍해가 바다를 가르듯이 아주 그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으로 오늘 파트 2 강의를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